안녕하세요. KNH 시카고 오피스의 장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주 한인 발명가 협회 분들 및 여러 개인 발명자분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분들 앞에서 발명에서 특허까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사를 해주신 이면석 특허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특허청, 주미한국대사관, 미주 한인 발명가 협회, 그리고 김윤정 변호사님을 비롯한 코트라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발명 단계에서부터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하는 단계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 여러 특허 검색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특허 출원 방법의 하나인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 가출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갈 건데요. 특허는 각국의 특허법으로 보호되고 있고 또 각국의 특허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특허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업계에서 가장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표현을 보시면은 각국의 이제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인간이 창조한 퍼스널 프로퍼티의 한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표현을 보면은 특허란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허락된 독점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 이제 18개월이 지나면은 출원된 특허는 모두 이제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독점권을 줄 테니 기술을 비밀로 하지 말고 대중에 공개하여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또는 composition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롭거나 유용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크게 다음에 네 가지를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utility입니다. 이것은 발명이 이제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는 유용성이 없다라고 해서 특허성이 거절됩니다. 첫 번째로는 abstract idea,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로는 특허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이제 자연의 법칙, 또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유용성이 없다고 해서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novelty, 신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원일 이전에 이와 똑같은 발명이 없었어야 한다는 건데요. 심사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특허나 논문 같은 문서에 발명의 내용이 모두 들어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허성의 요건은 non-obviousness, 비자명성인데요. 비록 기존에 이 발명과 똑같은 발명이 없었다 할지라도 기존의 발명들을 조합해서 이 지금의 발명에 도달하는 것이 자명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심사할 때는 보통 이제 복수계의 특허나 논문 등의 문서에 이제 발명의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논문과 특허들을 조합하는 것이 자명했는지를 판단해서 특허성이 있는지를 이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요건은 Description and Enablement Requirement입니다. 이제 발명이 이제 특허로 출원됐을 때 그 특허 출원서에 발명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또 업계 관계자가 봤을 때 이 발명자가 실제 이 발명을 했고 또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공대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저희 박사 과정 선배님이 한국 변리사분과 같이 특허 출원 작업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사 과정 선배님이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변리사님을 이렇게 썼는데 결국은 자기가 다 발명의 설명이나 이런 걸 다 쓰고 변리사분이 별로 해주신 것이 없었다라고 이제 푸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발명의 아이디어를 몇 줄 이렇게 써가지고 변리사님에게 드리면 변리사님이 이제 발명을 다 특허로 몇십 장으로 써가지고
오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특허 변호사 같은 경우는 특허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그 발명의 그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제너럴리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학계를 예로 들어서 보면은 제 전공인 재료공학 같은 경우에도 그 재료공학 안에 금속, 고분자, 세라믹 같은 이제 세부 분야로 나뉘고 각각의 세부 분야도 더 전문 영역으로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과 교수인데도 옆에 방의 교수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특허 변호사 같은 경우 1년에 수십에서 수백 건의 이제 특허를 다루는데요. 각각의 특허 문서에 있는 발명의 기술에 대해서 다 전문적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명자분들은 본인이 이 발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특허 변호사와 이제 일을 하실 때 가능하면 발명의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발명하신 다음에 출원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정리한 것인데요. 처음에 이제 R&D 이제 과정을 통해 발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발명의 내용을 인벤션 디스클로저 폼에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인벤션 디스클로저 폼을 기준으로 그 다음의 단계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선행 문서 이제 검색을 통해 특허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발명자나 기업 내부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로펌이나 이런 그 선행 문서 검토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업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이제 선행 문서들은 모두 다 이제 나중에 특허 출원을 하실 때 미국 특허청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Invention Disclosure Statement라는 폼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과 관련된 중요한 선행 문서들을 이제 다 이제 적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 문서 검색 작업에서 너무 이제 우리 발명에 불리한 선행 문서가 나올까봐 이런 이제 선행 문서 검색 작업을 간략하게만 하거나 이제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매년 수많은 이제 특허를 내고 또 각각의 특허 이제 출원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중에 몇 번이 등록이 거절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냥 선행 문서 검색을 안 하거나 간략하게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발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원을 이제 많이 안 하시죠. 뭐 한 건이나 이제 두 건 이렇게 하시고 또 그 각각의 그 출원 비용이 개인에게는 꽤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발명이 특허성이 크게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특허 이제 작성을 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신 다음에 출원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등록이 거절되면은 이제 비용만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발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라도 가능하면 이제 특허성이 있는지를 선행 문서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실 수 있는 게 발명자가 특허 변호사와 같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벤션 디스클로저 폼에서 작성해 주신 발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토의할 수가 있고 또 비슷한 이제 선행 문서가 있으면은 이 발명이 그 선행 문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벤터 인터뷰 같은 경우는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모두 끝나면은 이제 특허 변호사가 인벤션 디스클로저 폼과 그 패턴터빌리티 리뷰, 우리가 인벤터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특허 문서를 작성하게 되고 또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패턴 애플리케이션을 파일링하기 전에 하면 안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특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매뉴스크립트나 페이퍼나 티시스를 퍼블리시하는 행위, 두 번째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인벤션을 디스클로즈하는 행위, 세 번째로는 컨피덴셜리티 어그리먼트 없이 인벤션을 이제 디스커스 하시는 거, 또 네 번째는 이제 상업적으로 인벤션을 이제 판매하려는 행위, 또 다섯 번째로는
트레이드 쇼 프레젠테이션에서 인벤션을 디스커스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명자 본인에 의해서 이 디스클로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대중에 공개한 다음에 1년 안에 미국에 출원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패턴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하기 전에 이제 좋은 것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발명의 과정을 가능하면 이제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연구 노트 같은 것에 이제 그런 기록을 남기시는 건데요. 특정 날짜에 어떤 발명자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특허 시스템은 First to Invent에서 First to File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이제 연구 노트를 남기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사실 적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보정에 따라서 실제 발명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추적하거나 또는 어떤 발명자로부터 발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른 제3자가 먼저 그 발명에 대해서 추론한 경우 실제 발명자가 누군지를 따지는 그 데리베이션 프로시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프로시딩에서도 이런 연구 노트들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 노트를 잘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인벤션 디스클로저 폼을 이제 열심히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단하게나마 개개인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선행 문서를 검색해보고 특허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인벤션 디스클로저 폼에 주로 이제 나와 있는 주요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What was the problem you sought to solve with this invention? 이 인벤션을 통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Please describe your solution to the problem above.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솔루션을 이제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의 발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What has previously been done in the art that is similar to your invention or that addresses the same problem? 과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또 네 번째로는 What advantages does your invention have over the identified prior art? 과거에는 과거에 했던 방식에 비해서 우리의 발명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What was the invention first conceived? 그러니까 이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 그리고 Has the invention been publicly disclosed, used, or sold? 이 발명이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사용되거나 판매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Describe any alternatives to the invention that would also solve the problems of the prior art. Are there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these alternatives? 이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럼 이런 다른 대안이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자세하게 발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특허 변호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특허 문서를 작성해서 파일링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특허 문서를 파일링하기 전에 이제 특허성이 있는지 선행 문서 검색을 해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허 검색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특허 검색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검색을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서치 엔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치 엔진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구글 패턴트, 와이포, eSpaceNet, USPTO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미국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키프리스라고 이제 한국의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가 있고 또 제이플랫펫이라고 또 일본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서치 엔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허 검색의 목적에 따라서 특허 검색의 방법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패턴 넘버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패턴 넘버를 기반으로 이제 특허 검색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특허권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특허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검색할 때 사용하는 어사이닝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특허 검색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특허 발명이 기존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자 할 때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특허 검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특허 검색 방법을 알아보는데 하나 이제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한국 기업 특허를 사용했을 때 혹시 관계자분이 보시고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이제 잘 모르겠어서 한국 기업의 특허는 아니면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해외 여러 나라에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애플사의 특허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타이틀은 멀티 포인트 터치 스크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패턴 넘버는 US 7663-6079, 파일링 데이트는 2004년 5월 6일입니다. 이 특허 같은 경우 이제 정전식 터치 스크린에 대한 특허인데요. 초창기 정전식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 한 번에 하나의 포인트에서만 터치를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여러 포인트에서 동시에 이제 터치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특허로 이제 낸 것 같고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제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PCT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EPO에서 나온 유럽 특허, 그리고 일본 특허, 한국 특허, 여기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 뒤에서 이런 특허들을 각각의 검색 엔진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글 패턴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주소를 치셔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에서 구글 패턴트를 치셔도 이런 웹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앞에서 보신 애플사의 미국 특허 번호를 이렇게 넣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 해당 특허와 관련된 사이트로 가게 되고요. 여기에 애브스트랙트가 나와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디스크립션, 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클레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또 이제 발명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여기 이쪽 박스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 해당 애플사의 미국 특허와 관련된 다른 패밀리 특허들, 해외 여러 다른 나라에 출원된 특허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 그 특허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한국 특허를 한번 눌러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제 바로 이제 한국 특허가 나오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하실 점은 한국 특허인데 이렇게 영어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구글 패턴트는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특허 문서의 영어 번역을 보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패러그램 넘버는 따로 제공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패러그램이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른 이제 사이트에서 이런 패러그램 넘버까지 제공되는 번역서가 있는 곳을 따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당 그 한국 문서의 특허 문서의 PDF 버전을 직접 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PDF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 한국 특허 문서의 PDF 버전으로 가시게 되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PCT 특허 문서를 다운받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앞에 구글 패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는데 가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이제 와이프 패턴 서치 사이트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 애드레스를 직접 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와이프 패턴 서치를 치셔도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와이프 패턴 서치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검색창에 PCT 애플리케이션 넘버를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특허와 관련된 PCT 특허와 관련된 웹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여기 이제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 뭐 각각의 뭐 description, claims, drawings 이런 탭들을 누르시면은 각각 관련된 이제 페이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 버전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다큐먼트 탭을 누르시면은 거기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패턴트 다음으로 이제 패턴 넘버 설치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사이트 중에 하나가 여기 eSpaceNet입니다. 유럽 특허 문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특허 문서들도 여기서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 애드레스를 직접 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eSpaceNet을 치셔도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는 앞에서 살펴봤던 애플사의 미국 특허와 관련된 유럽 특허 번호를 넣어봤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바로 이제 해당 유럽 특허 문서로 나오게 되고요. PDF 버전의 오리지널 다큐먼트를 다운받고 싶으시면 여기 이쪽 탭을 누르시면 되고 디스크립션을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eSpaceN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당 문서에 번역본을 제공하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디스크립션 섹션을 누르고 여기 패턴 트랜슬레이트라는 버튼을 눌렀더니 다양한 언어가 선택이 가능하게 나옵니다. 이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해준다는 건데요. 저희는 여기서 한국어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번역서가 나옵니다. 위에 간단하게 읽어보면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터치스크린을 구비한 전자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 그 번역도 꽤 이제 자연스럽게 잘 나오죠. 이렇게 eSpaceNet은 어떤 그 보통은 이제 비영어권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데 많이 쓰고요. 모든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유럽이나 미국 영어로 된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번역을 제공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영어 번역은 다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랜덤하게 이제 독일 문서를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독일어로 되어 있고요. 이 문서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은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거는 eSpaceNe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러그래프 넘버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특정 이 번역본의 특정 패러그래프를 인용하시고 싶으실 때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인 JFLAPS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특허 문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옛날 특허 문서 같은 경우 구글 패턴트나 eSpaceNet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JFLAPS로 오셔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 이 사이트로 오시면은 일본어로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가셔가지고 언어 선택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 일본어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잉글리시로 나오고 그때 잉글리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검색창에 이제 일본 특허 문서의 번호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JP2007-533-044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기 검색을 하실 때는 JP는 빼고 이 번호만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이제 문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넘버가 2007-533-044의 문서고 하나는 퍼블리케이션 넘버가 2007-533-044인 문서입니다. 저희는 퍼블리케이션 넘버로 찾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문서와 관련된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 특허와 관련된 정보들이 영어로 나와 있고 또 이제 해당 사이트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은 이 발명의 디스크립션이나 첨관 같은 경우도 다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JFLAPS 같은 경우도 이런 일본 특허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확인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된 PDF 원본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PDF 버튼을 박스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요. 여기서 이제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PDF 원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프리스에서 패턴 넘버 서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애드레스를 직접 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키프리스를 치셔도 됩니다. 여기는
한국의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사이트이고요. 여기 검색창에서 이제 치시는데 여기도 아까 J플랫패스트하고 비슷하게 앞에 KR을 빼시고 이 번호를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애플사의 미국 특허와 관련된 한국 특허 번호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해당 특허와 관련된 이제 정보가 나오고 여기 이제 이 멀티포인트 터치스크린 여기 타이틀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새로 창이 이렇게 뜨면서 이 특허의 한국 특허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퍼블리케이션 버전의 PDF 파일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공개 전문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퍼블리케이션 버전을 보여드리고요. 만약 이 한국 특허에 등록된 버전, 이슈드 버전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공고 전문 버튼을 탭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등록번호와 등록 일자가 나온 등록된 버전의 한국 특허 문서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운받으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키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 특허청과 또 이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대리인이 주고받은 문서들 또는 이제 그런 어떤 거절 사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같은 프로시큐션 히스토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통합행정정보 탭을 누르시면 그런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 탭을 눌러서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다양한 이제 히스토리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8년 5월 21일 날 의견 제출 통지서 Reason for Refusal 거절 사유서가 이제 나왔었고요. 2018년 11월 15일 날 특허권자나 특허권자의 대리인이 여기에 대해서 거절 이유 등 통지서에 따른 의견 답변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특허청에서 다시 또 거절 사유서를 이제 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원본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프레스와 같이 미국에서도 이런 프로시큐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퍼블릭 페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이 주소를 치셔서 가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한번 앞에서 살펴봤던 애플사의 미국 특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패턴 넘버로 찾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패턴 넘버 박스를 체크를 했고요. 애플리케이션 넘버로 이제 검색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박스를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미국 특허 번호를 넣고 이제 저희가 서치 버튼을 눌렀더니 이제 이 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가게 되고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제 이 특허 문서의 지금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애플리케이션 넘버 등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프로시큐션 히스토리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이미지 파일 래퍼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지 파일 래퍼 탭을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미국 특허청과 특허권자 혹은 특허권자의 대리인이 주고받은 문서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살펴보면은 노티스 오브 얼라운스가 2009년 12월 16일에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이거를 받고 특허권자나 특허권자의 대리인이 이슈비를 냈다는 것이 2009년 12월 22일 날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청에서 이슈 노티피케이션을 2010년 1월 27일 날 이슈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해당 웹페이지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그 오피스 액션, 그 거절 사유서라든가 그리고 거절 사유서에 대한 대응서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각각의 이제 이 파란 여기 이 버튼들을 누르시면은 그 문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은 여기 박스를 체크하시고 PDF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유럽 EPO 문서에 대해서도 그 프로시큐션 히스토리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요. 유러피안 패턴 레지스터라는 사이트입니다. 주소를 직접 치셔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글에서 유러피안 패턴 레지스터라고 치셔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여기 오픈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오픈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검색창이 또 따로 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EPO 특허의 애플리케이션 넘버나 퍼블리케이션 버전 넘버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앞에 살펴봤던 애플사의 미국 특허의
그 관련된 유럽 특허 번호를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웹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 왼쪽에서 All Documents를 누르시면은 Prosecution History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EPO와 특허권자 혹은 특허권자의 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이제 문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여기 2020년 7월 31일에 유로피안 서치 리포트와 유로피안 서치 오피니언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첫 번째 거절 사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에 대한 답변서로 2021년 5월 14일에 답변서와 함께 또 디스크립션에 대한 보정사항, 또 청구항에 대한 보정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패턴 넘버를 기준으로 특허 검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assigning information을 통해서 특허 검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이나 어떤 특정 특허권자가 미국에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특허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USPTO, 미국 특허청의 패턴 어사인먼트 서치 사이트입니다. 여기 이제 링크로 가시면은 이런 웹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Lookup by 밑에 있는 여기 탭을 Assignee Name으로 바꾸시고 이쪽 오른쪽 창에 우리가 원하는 기업이나 특허권자의 이름을 넣으시면은 그 특허 이제 문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저희가 애플사의 특허를 알아봤었는데요. 그 기술이 멀티포인트 터치 스크린에 대한 특허였기 때문에 이 기술과 관련된 경쟁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AU 옵트로닉스라는 기업이고요. 찾아봤더니 미국에 5,200여 개의 특허 출원서나 특허 문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래 패턴 넘버나 퍼블리케이션 넘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어사이먼트 서치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사이먼트 문서들이 나오지 이 특허 문서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여기서는 이제 특허 문서들이 있는지 없는지, 특허 문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실제 이 문서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구글 패턴트나 이스페이스넷으로 가셔가지고 이 특허 번호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패턴트에서도 어사이니 인포메이션으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사이니 인포메이션 검색창에다가 해당 원하는 기업이나 특정 특허권자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제가 AU 옵트로닉스를 쳐봤더니 83,000여 건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구글 패턴트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수십여 개국의 특허 문서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인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찾아보기는 너무 힘들 것이기 때문에 한번 특허 검색 범위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이제 우선위를 기준으로 한번 검색 범위를 좁혀볼 건데요. 앞에 저희가 예시로 사용했던 애플 특허 같은 경우 파일링 데이시 2004년 5월 6일이었습니다. 2004년 5월 6일을 한번 기준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2004년 5월 6일을 넣어서 AU 옵트로닉스가 가지고 있는 특허 문서들 중에 이 날짜 이전에 우선위를 가지고 있는 특허 문서들을 찾아본 거고요. 그랬더니 앞에 8만여 건에서 9,700여 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9,700여 건을 다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키워드 설치를 접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설치를 이제 하려면은 구글 패턴트에서 여기 설치 텀이라고 써 있는 곳 밑에 박스에 키워드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그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애플 특허의 청구항 1번에서 저희가 키워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살펴봤더니 터치 패널, 캐퍼시티브 센싱, 멀티플 터치, 그리고 컨덕티브 라인즈, 또 차지 커플링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네, 그 단어들을 이제 뽑아서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터치, 센스 또는 센싱, 또 캐퍼시티브, 멀티플 또는 멀티, 컨덕티브, 차지, 커플링 이런 단어들을 이제 써서 넣어봤고요.
그랬더니 9,700여 건에서 11건까지 이제 검색 범위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허 문서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문서들이 애플 특허와 이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랜덤하게 이 네 번째 특허 문서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일단 애브스트랙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키워드로 사용했던 단어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크롤을 더 내려서 이 하이라이트 된 단어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키워드로 사용했던 단어들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키워드별로 다른 색깔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센싱이라는 단어는 보라색으로 나오고 터치는 분홍색, 찰즈는 초록색, 멀티플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로 사용했던 단어들이 하이라이트 돼서 나오고 또 각각의 단어들이 또 다른 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가 주요 키워드 위주로 특허 문서를 검색하는데 유용하고 그래서 구글 패턴트가 키워드 서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서가 많이 긴 경우에는 이제 스크롤을 많이 내려서 가야 되고 또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서 내가 찾는 단어가 어디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조차 아끼고 싶으실 때는 이제 컨트롤 F 펑션을 좀 쓰실 수가 있는데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F 키를 같이 이제 누르시면은 이런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이제 주요 단어를 넣으시면은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멀티플 터치 기술의 주요 단어라고 생각되는 멀티플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돼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여기 오른쪽 스크롤 바를 보시면은 이 멀티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들이 이제 노란 줄로 이렇게 표시돼서 나옵니다. 저희는 지금 스크롤 바가 여기 위에 있는데 그래서 멀티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집중된 이쪽으로 한번 쭉 내려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예, 여기 밑으로 가봤더니 멀티플이라는 단어가 멀티플렉서라는 단어 속에 사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멀티플 터치와는 조금 이제 다른 기술인 것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특허는 문서는 우리가 앞에 봤던 애플 특허 문서와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빠르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글 패턴트를 통해서 키워드 설치를 통해 빠르게 특허 문서가 우리가 찾는 문서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키워드 설치뿐만 아니라 우선일 또는 어사인 인포메이션을 조합해서 같이 이제 특허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글 패턴트 사이트에는 이뿐만 아니라 뭐 인벤터의 네임이라든지 어느 특허청에서 나온 특허인지 지금 뭐 등록된 상태인지 아닌지 등의 추가 정보를 이용해서도 특허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허 검색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념하실 점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파일링 데이스로부터 18개월 이후에 이제 패턴 애플리케이션이 대중에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되지 않은 특허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서치 엔진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특허 검색을 해도 항상 이제 나의 발명을 죽일 수 있는 킬링 선행 문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프로비저널 패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을 하신 다음에 특허를 출원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발명하신 다음에 바로 논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을 출원하시는 거고요. 이 밖에 발명하신 다음에 가출원,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을 출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논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을 파일링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논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과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n-provisional application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포멀한 requirement를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내실 때는 아래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스페시피케이션, 드로잉, 클레임즈 뿐만 아니라 인벤터의 선언서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 특허와 이제 중요하게 관련이 되는 선행 문서들도 다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에 쓰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다 이제 인포멀한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있고요. 스페시피케이션과 드로잉만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고, 클레임이라든지 발명가의 이제 선언서 또는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관람료나 변호사 비용 모두 Non-provisional application이 높습니다. 관람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할인이 없을 때 Non-provisional application은 한 1,820불 정도 되는데요. provisional application은 300불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Non-provisional application은 보다 포멀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이제 쓰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허 변호사들이 특허 문서를 작성할 때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게 클레임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데, 원래 특허 문서를 작성할 때 또 클레임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클레임도 없고 또 다른 이제 요건들도 좀 더 인포멀하기 때문에 특허 변호사들이 작성할 때 조금 더 이제 시간도 적게 들고 또 그만큼 또 비용도 적게 들고 있습니다. Non-provisional application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면은 특허성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Provisional application은 제출하셔도 심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안에 자동적으로 이제 abandon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12개월 기간 안에 이와 관련된 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반드시 파일링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Non-provisional application 같은 경우에는 발명이 거의 다 개발된 상태에서 많이 출원을 하시고요.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발명이 아직 다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발명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출원일을 받겠다 하실 때 많이 출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밖에 추가적으로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더 알아보면요. 디자인 인벤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을 내실 수가 없고요. 또 해외나 국내 특허에 우선권을 주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프로비전 애플리케이션을 내실 때. 또 이제 세 번째는 프로비전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패턴 텀을 이제 계산할 때 보통 이제 파일링 데이트로부터 20년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뒤에 저희가 출연하는 Non-provisional application의 파일링 데이트로부터만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내시고 그 다음에 후속 논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 내기까지의 그 기간에 대해서는 패턴 텀 계산에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대 1년까지 패턴 텀이 늘어나는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을 파일링하시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은 가출원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관련된 제품에 패턴 펜딩이라는 표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이 또 논프로비전 애플리케이션과 이제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커버 시트를 반드시 내셔야 되는데요. 이 커버 시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모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 애플리케이션이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인벤터의 이름, 인벤터의 레지던스, 인벤션의 타이틀, 그리고 이를 이제 다루는 어터니의 등록번호나 이름, 또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닷킷 넘버 등을 또 써주셔야 되고요. 또 correspondence address도 써주셔야 되고, 또 US Government Agency가 이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property interest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커버 시트를 이제 따로 만드시기보다는 USPTO에서 제공하는 폼을 이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여기 이제 그 커버 시트, USPTO 폼을
캡처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의 윗부분 캡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벤터의 이름을 여기 쓰게 되어 있고, 여기 레지던스 인포메이션 넣으시고, 여기 인벤션의 타이틀 넣으시고, 또 여기 커레스ponden스 애드레스 또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은 보다 인포멀해서 청구항 작성도 필요 없고, 그래서 특허 변호사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특허 출원 전에 발명자의 퍼블릭 디스클로저가 있었다면 1호부터 1년 안에 특허를 출원하면 된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당장 과거에 논문을 게재했거나 세미나 발표를 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포멀한 특허를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때, 급하게 인포멀하게 내야 할 때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의 장단점을 숙지하셨다가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명에서 특허까지라는 주제로 발명 시 주의사항과 준비할 것들, 그리고 여러 특허 검색 방법과 가출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앞서 발명자가 발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세히 서술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발명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런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해서도 발명자가 잘 알고 있으면 특허 변호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더 양질의 특허가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세미나가 더 나은 특허를 쓰고 출원하시는데 도움이 돼서 나중에 이 특허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이나 Q&A 창에 이제 올려주시면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